안녕하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기억할까요? 여행을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유목민들의 코담배병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유목의 전설 22편은 냄새로 사귀는 몽골 유목민의 교제법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감각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몽골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죠. 향신료와 야채가 부족한 유목민들의 음식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고기는 초행자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맛입니다. 맛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누린내라고 하는 가축 특유의 냄새 때문이죠. 비위가 약한 여행자는 아예 식당 문을 넘어서려 하지도 않습니다. 양이나 염소 특유의 냄새는 몽골의 어디에나 스며 있습니다. 수태차나 보온병에 넣어둔 물에서도 그 냄새가 나죠. 양털 덮개를 두른 게르에서도 그 냄새는 지울 수 없습니다. 침낭에도 밴 냄새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각은 원초적인 본능에 가깝습니다. 냄새를 통해 맛을 느끼고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같은 냄새라도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다릅니다. 한국을 방문한 몽골인 친구에게 갈비탕이나 순댓국을 대접했더니 고기 냄새가 나지 않아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몽골군을 처음 접한 유럽의 정주민들은 정체불명의 상대들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때 본능적인 감각인 후각이 작동했지요. 몽골군은 냄새에 나는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물이 귀한 유목민들은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옷에는 신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옷이 너덜거려 버릴 때까지 빨아 입지를 않았죠. 그들에게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가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초원에는 역한 냄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풀들은 특유의 강렬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축들에게는 역할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 매혹적이죠. 가냘픈 풀들을 흔드는 초원의 바람 속에는 5만 가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그 숲을 지나면 말발굽에서 향기가 묻어날 지경이죠. 타왕 목뒤의 설산에 올랐을 때 만난 해당화의 향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피는 해당화가 어찌하여 설산 꼭대기의 바위 틈에서 자라는지 사연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연분홍 꽃에 코를 대는 순간 천국에 간다면 이런 향기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윽하면서도 달콤한 냄새는 코에 닿는 순간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한 송이를 따서 호주머니에 담았죠. 여행을 다니는 동안 으깨지고 말라붙었지만 호주머니에선 오묘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유목민 남자들은 처음 만나는 이에게 코담배를 건넵니다. 코담배란 옥이나 은으로 만든 작은 병에 앗조이라고 불리는 박하, 허브나 꽃가루를 담은 향료입니다. 남자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향을 만들어 처음 보는 이에게 건네지요. 코담배병을 교환하여 향을 맡으며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되죠. 코담배병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조선 인조 무렵에 소 전염병이 돌아 농사를 거둘 소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인조가 성익을 시켜
몽골에서 소를 구해오게 했는데 재화가 모자라 담배를 싣고 가 만병통치의 약초라며 바꾸오게 했답니다. 당시엔 담배를 약초의 일종으로 여겼으니 순전한 사기는 아닙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에는 남영초라고 불린 단파고가 가래와 습기를 제거하고 기를 내리며 술을 깨게 하는데 효험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몽골에 전해진 담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목민들뿐만 아니라 승려 사이에도 유행되자 이를 금지시키고 그 대용으로 등장한 것이 코담배라 합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몽골의 코담배병 속에는 담배가 없지요. 최근 들어 미각과 후각이라는 본능적 감각이 대중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리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먹방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미각적 쾌감을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을 다녀온 여행자들의 가방에는 이탈리아 수도원 약방에서 파는 아르마 오일이나 라벤더 농장의 허브 제품들이 담기곤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에서 정보가 모든 걸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반작용으로 신체로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테틱이나 아로마 테라피처럼 후각적 감각이 중시되는 것도 그 일례라 하였죠. 유목민들은 일찌감치 후각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몽골 비사에는 후엘룬이 낯선 남자들의 습격을 받고 당황한 남편을 설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만 있으면 앞방마다 수레마다 처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찾아 신부로 삼을 수 있고 그 여자를 나 대신 후엘룬이라고 부르면 돼요. 후엘룬은 신랑에게 서둘러 달아나라고 다그쳤다. 그리곤 저고리를 벗어 그의 얼굴에 던져주며 말했다. 이것을 가져가요. 내 냄새를 맡으며 가요. 잭 웨더포드는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란 책에서 유목민들에게 냄새는 존재 그 자체였다고 설명합니다. 초원 문화에서는 냄새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문화에서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지만 초원의 유목민은 뺨에 입을 맞추는 것과 흡사한 동작으로 서로 냄새를 맡는다. 냄새 맡기에는 매우 깊은 감정적 의미가 담기는데 여기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족 간의 냄새 맡기에서부터 연인 사이의 성적인 냄새 맡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다. 각 사람의 숨결과 독특한 채취는 그 사람의 영혼의 일부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엘룬이 남편에게 던져준 저고리는 중요한 사랑의 정표였던 것이다. 개나 가축들이 코를 들이대고 서로 냄새를 맡듯이 유목민들은 냄새로 사람을 지각하고 기억합니다. 팔을 부둥켜 안고 뺨을 마주대는 유목민의 인사법은 코나 입술을 마주하는 인사와 달리 서로의 냄새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코담배병을 내밀어 자신을 각인시킵니다. 코담배병은 문명세계의 정주민들이 초면의 상대에게 내미는 명함보다 진솔합니다. 작은 종이에 적힌 이름과 직함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종이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자를 넘어 냄새로 서로를 인지하는 유목민의 교제는 원시적인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너는 어떤 냄새를 지녔느냐고 묻는 만남은 순정합니다. 향기로 시작되는 만남이야말로 종이 조각에 적힌 기호에 의지하는 교제보다 아름답지 않은가요?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